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얼마 전 펼쳐진 엔조 마레스카의 첼시 첫 공식전 경기 내용은 어땠고 주목할 만한 선수들은 누가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첼시의 선발 명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1-4-1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나왔던 첼시입니다. 포백에는 리스 제임스가 복귀했고 코리를 레프트백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엔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라비아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했죠. 새로 영입한 스트라이커 기우 역시 눈에 띄는 선수였습니다. 일단 후방 빌드업 체계는 제임스를 안쪽으로 넣어서 3-2 형태로 빌드업했습니다. 그리고 산체스 키퍼까지 여차하면 빌드업을 도울 수 있게 높은 위치로 올라왔죠. 기우도 자신의 자리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끔씩 내려오면서 코릴의 공을 받아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우라는 선수가 덩치도 크고 나름 최전방 공격수로 활동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움직이면서 뒤쪽에서의 볼줄을 받아줬습니다. 공을 받았을 때도 등지는 능력도 꽤나 좋았고요. 사실 라비아, 제임스가 더블 피벗을 형성하긴 했지만 상대의 5명의 전방 자원이 제임스, 라비아를 포위하는 대형으로 서 있어서 그쪽으로 공이 쉽게 들어가기는 어려웠습니다. 제임스를 저기 옮겨놓더라도 저기 공이 들어가지 않으면 제임스의 패스 능력을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은쿤쿠가 조금 내려와주는 장면이 나왔죠. 무튼 뒤에서부터 빌드업이 쉽게 나온다는 느낌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첼시가 만들고 싶었던 건 3-2-5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상대 최후방 수비도 5명, 첼시 공격진도 5명입니다. 렉섬은 여기서 5대5이므로 1명씩 각각 대인 수비를 합니다. 이때 첼시 전방 선수들이 동시에 한 번에 움직이면 상대 수비 맨투맨에게 혼란을 줄 수 있겠죠. 지금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기우와 은쿤쿠가 동시에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때 원래대로라면 수비가 1명씩 따라가야 하는데 기우 쪽으로 순간 2명이 붙어버립니다. 은쿤쿠 쪽은 프리가 되었고 기우 쪽으로 2명이 붙었습니다. 공은 기우 쪽으로 가고 있고 여기서 기우가 2명을 버텨내면서 은쿤쿠 쪽으로 밀어줄 수만 있다면 첼시는 아주 큰 찬스를 맞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기우의 움직임이 꽤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제임스를 안쪽에 넣고 플레이할 때는 단점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공을 뺏기는 순간에 다른 선수들이 커버를 잘 쳐주지 않으면 한 번에 제임스가 나간 뒷공간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렉섬은 제임스가 나갔던 공간 쪽으로 한 명의 선수가 빠져나가고 그 상황에서 역습을 얻어맞게 되는 첼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버티드 풀백의 단점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중원 숫자를 늘린다는 이득은 있지만 이런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첼시 수비 3, 렉섬 공격 2인 상황이 되고요. 여기서 렉섬 선수가 빠르게 침투하면서 제임스가 빠진 오른쪽 뒷공간을 이용합니다. 결국엔 유효 슈팅까지 허용하는 첼시입니다. 이번 시즌 공식전 첫 경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완할 점은 존재할 것이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마레스카 빌드업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 점은 경기를 거듭할수록 나아질 수 있고 특히 방금 같은 상황처럼 공을 뺏겨서 수비 전환할 때 어떻게 상대 공격을 지연시킬지 그때 제임스가 얼마나 빠르게 복귀할지는 조금 더 첼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번 경기에만 벌써 3번째 나오는 장면입니다. 기우가 빈 공간 뛰고 코릴이 공을 거기에 넣어줍니다. 코릴의 좋은 빌드업 능력과 기우의 적극성이 빛난 장면이었습니다. 이 공을 잡고 안정적으로 은쿤쿠에게 밀어주는 장면까지 대부분의 장면들이 크게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물론 아직 프리시즌에 불과하지만 정적이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첼시는 중간에 은쿤쿠의 득점으로 전반을 1대0으로 앞서며 마칩니다. 점유율은 74%에 육박했지만 첼시에게 치명적인 찬스는 득점할 때 딱 한 번 있었고 나머지는 대부분 안정적인 패스로 구성된 전반전이었습니다. 후반전에는 추크헤메카를 뺀 10명의 교체를 가져갔습니다. 앙젤로, 산투스 같은 어린 유망주들이 들어오기도 했고 치렐과 스털링 같은 베테랑 선수들도 투입되었습니다. 후반전도 경기 자체가 엄청 크게 바뀌지는 않았지만 상대의 전방 압박에서 빠져나올 때 골키퍼까지 이용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원에 있는 피벗이 공받기 더 쉬운 상황이 펼쳐졌죠. 첼시는 후반전에 2골을 실점했지만 우고축구의 동점골로 경기를 2대2로 만듭니다. 전체 경기는 2대2로 종료되었고 후반전 경기 역시 전반과 비슷한 시스템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눈에 띄었던 선수는 2명입니다. 바로 센터백 코릴과 기우죠. 특히 코릴은 후방에서 안정적인 빌드업 능력과 번뜩이는 전진 패스들을 보여줬고요. 기우는 이번에 온 영입생이지만 움직임 자체는 후반에 들어온 브루야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공 컨트롤도 투박하지 않고 몸도 어느 정도 쓸 줄 알고요. 첼시는 마레스카 체제에서의 첫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은 엄청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대략적인 마레스카 시스템의 틀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리시즌이라 경기력은 물론 좋으면 좋겠지만 안 좋다고 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 첼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핵심 선수들이 얼마나 부상을 줄이면서 출전하는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